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조합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실력편 문제 여러분 교재 27번부터 네, 마지막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도 누차 강조했지만 요 특정 수준을 넘어가기만 하면은 뭐 풀이 과정 거의 대부분 한두 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가 돼. 다 문제가 쉬워 보여. 근데 또 정작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라고 하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확률과 통계란 과목의 특징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미적분이나 뭐 또 우리가 수학원 수학도 공부했잖아요. 문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것에서 이제 어려운 문항들은 아예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아예 문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예 식도 못 세우고 또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복잡해봤자, 어려워봤자 그 수준이 이제 막 함수를 식을 복잡하게 변화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개수 세고 뭐 확률 구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느낌상은 되게 쉬운 느낌이란 말입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 내가 풀려고 하면은 자꾸 실수가 나오고 자꾸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게 그게 또 이 과목의 특징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27번부터 마지막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함수의 개수, 함수 개수 세는 문제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A에서 A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A가 있고 1, 2, 3, 4, 5가 있고 또 A가 있고 1, 2, 3, 4, 5가 있을 때 요 A에서 A로 가는 함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근데 문제는 합성함수를 한 게 자기 자신이 돼야 된대요. 아,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A에 대해서 이 A에서 A로 보내고 또 그 A를 여기서 가는 논리하고 동일하게 A로 보내면 어떤 원소이든지 간에 어디를 거쳐가든지 결국에는 또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제 이것도 풀이 과정만 알면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이제 이런 형태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수험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은 이런 거 풀이 방법 외워서 풀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 일단은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로 가고 4는 4로 가고 5로 가는 방법.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항등함수가 있겠네. 그치?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로 가고 4는 4로 가고 5는 5로 가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 함수 f가 항등함수가 되면 여기서도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5는 5로 가기 때문에 1은 합성하면 1로 가고 2는 합성하면 2로 가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1은 2로 가는데 그 다음 2가 1로 가면은 실제로 합성함수가 1은 1로 가는 거 맞습니까? 이런 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2는 1로 가니까 여기서 2는 1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는 2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면은 두 번 교차가 되면은 원상태로 가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항등함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항등함수가.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문제적 만족합니까? 만족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또 합성함수가 항등함수 되는 방법은 두 개가 서로 교차가 되면 되겠구나.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세 개는 그대로 가고 한 쌍이 교차가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가 교차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의 개수는 몇 가지? 한 가지가 아니죠. 이 교차될 녀석을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그래도 3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겁니다. 교차가 될 거 2개 선택하는 겁니다.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 여기는 한 가지가 나오고요. 이해되겠니?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이런 것도. 문제에서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동일하게 역시 교차가 되면서 그러니까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교차가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요. 그래서 총 5개가 있으면 하나는 그대로 가고요. 2개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개, 2개, 2개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첫 번째 교차될 거 선택합니다. O 콤비네이션 E. 몇 개 남습니까? 3개 남네.
그러면 그 나머지 3개 중에서 또 교차될 거 2개 선택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하면 답이 안 되지요. 이게 이제 실력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마다 전부 다 약간씩의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2개씩 그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2가 한 세트, 그 다음에 여기가 3, 5가 한 세트, 4는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거나 또는 여기에서 OC 하는 과정에서 3, 5가 한 세트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 1, 2가 한 세트 선택되고 4가 남는 경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첫 번째 교차되는 거, 두 번째 교차되는 거 나눠서 구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이 그룹만 지우면은 하지만 분할 문제인 거죠. 분할 문제. 그래서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30까지에서 이거 나오니까 15까지가 되어서 더하면은 26까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풀이 과정은 사실 뭐 간단하죠. 실제로 뭐 계산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 지금. 뭐 계산은 이렇게 한 줄 정도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스스로 떠올리시고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는 것을 할 수 있냐는 또 별개의 문제야. 이게 누구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고민 많이 하세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28번. 자, 3-28번. 서로 다른 소수 A, B, C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뽑은 다음에 이들을 모두 곱하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몇 가지 자연수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복 허락해서 10개를 뽑은 다음에 중복 조합을 일단 뽑기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모두 곱해서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그 곱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복 조합 문제처럼 보이네요. 몇 가지 자연수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10번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선 12 컨비네이션 10, 12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은 거니까 66까지가 되겠습니다. 중복 조합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딱 대놓고 중복 조합이지, 대놓고. 자, 그 다음에 이들 서로 다른 자연수의 모든 곱은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n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다.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66개를 싹 다 곱해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뭐 지금 10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점점점에서 10개를 곱한 거 요게 총 66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는 총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당연히 660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그잖아. 그지? 경우가 66가지가 있고 하나에 대해서 숫자가 10개씩 뽑혔으니까 총 660개가 뽑힌 거야. 근데 문제에 그냥 이런 직관적인 거는 뭐 됩니까? A하고 B하고 C가 이 660개 중에는 전부 다 동일하게 있겠지요. 뭐 특별히 A가 많은 이유, B가 많은 이유 없잖아. 전부 소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A도 220개, B도 220개, C도 220개.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N은 220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할만하죠? 다음 문제. 다음 부등식이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뭐 이건 그냥 대놓고 중복조합이네요. 의미 아닌 정수. 6보다 작아야 되네. 이거 풀면 되겠네요. 이게 는 5이거나 는 4이거나 는 3이거나 는 2거나 는 1이거나 너무 많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건 뭡니까? 4H5 여기는 4H4 여기는 4H3 4H2 4H1 4H0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몇 가지일까요? 이 값은 8C5하고 똑같네. 8C5. 그래서 이 값은 8C5가 똑같으니까 8C5하고 똑같으니까 이 값은 8C3하고 똑같고요. 876 3팩토리하니까 87 56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7C4하고 똑같네요. 이 값은 35하고 똑같습니다. 35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외웠지? 이 값은 6C3하고 똑같네. 그래서 20까지. 이 값은 5C2하고 똑같네. 10가지. 이 값은 4C1하고 똑같네. 4가지. 이 값은 3C0하고 똑같네. 1가지. 이렇게 더하면 답입니다. 여기서 다 더하니까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더하니까 60, 70, 80, 90, 125. 정답은 126이 나옵니다. 일단 이런 풀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건 너무 속된 말로 단순 노가다잖아. 너무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고급 테크닉이죠.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에다가 새로운 값 뭐 t를 이렇게 더해 볼게요. 그리고 이 값이 는0이 되는 걸 떠올리시면, 그러니까 왜냐면 중복조합으로 풀려면 우리가 부등호는 배운 적이 없잖아. 무조건 등호화되면서 중복조합은 의미 아닌 정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6보다 작으니까 잠깐만, 능력이 아니죠. 이 6보다 작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덩어리가 5부터 시작한다는 뜻 아닙니까? 5 이하라는 뜻인 거야. 이 값이 0부터 5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갖다가 는 5라고 잡으시면은 단 얘가 0부터 5로 바뀌니까 얘가 0이 될 때는 이 값은 5가 되고요. 얘가 5가 될 때는 이 값은 0이 돼서 t도 역시 0부터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x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 위의 식과 똑같습니다. x, y, z, w의 개수가 0부터 5가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등호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 t가 0부터 5로 바뀌게 되면은 바로 요 위의 식과 똑같단 말이야. x, y, z, w의 순서상 개수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t도 의미 아닌 정수고 x, y, g, w도 의미 아닌 정수이므로 의미 아닌 정수 5개를 더한 게 5가 되니까 정답은 OH5로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다음 단원인 파스칼의 삼각형 이항 정리 공부하면서 파스칼의 삼각형 배우면은 요 공식을 또 왜 그렇게 바뀌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그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니까 9 컴비네이션 5가 돼서 9 8, 7, 6 나누기 4, 3, 2, 1 해서 4, 2, 8, 3, 2, 6 해서 9 곱하기 14 하면은 12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다음 문제 30번.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십시오. 이 문제가 이제 2017 수능에 27번이었나? 문제를 좀 변형한 형태의 문제인데 일단은 이 말입니다. 이게 3B처럼 뭔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 약간 뭔가 달라. A, B, C하고. 이런 건 이제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기 때문에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네. D가 만약에 0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을 풀면 되고요. D가 만약에 1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을 풀면 되고요. 좀 더 귀찮고 번거로울 뿐이지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네요. D가 만약에 2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를 풀면 되겠고요. D가 만약에 3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를 풀면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문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단 2의 A제곱이랑 4의 B제곱은 8의 배수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마디로 2의 C는 상관없어요. 2의 A제곱 그 다음에 4의 B제곱이니까 이 값이 8K 꼴이 되려면은 최소한 이게 지금 이런 거잖아요. 2의 A 더하기 2B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지수가 뭐가 됩니까? 최소한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3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뭐 A가 3이어도 되고요. 그 다음 B 하나, A 하나여도 되고요. 뭐 B가 2 이상이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A하고 B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데 이걸 만족하는 개수가 A가 3이어도 되고요. 4여도 되고요. 5여도 되고요. B가 2여도 되고요. 3여도 되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긴 쉽지가 않네 하면서 생각의 흐름이 무언가로 옮겨져 가야 돼. 그게 뭡니까? 바로 여사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여사건. 그러니까 이 여사건을 활용한단 말이 이 말이죠. A 더하기 2B가 지금 문제에서 최소한 3 이상이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게 뭔가 봤더니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A하고 B가 둘 다 0이면 안 됩니다. 자, 어차피 의미한 정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이제 A가 1이고 B가 0이면 안 됩니다. A가 0이고 B가 1이어도 안 되네요, 지금.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1은 되는 거지. 근데 A가 2이고 B가 0이 되더라도 어쨌든 안 되는 거야, 지금. A가 2이고 B가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5를 전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A하고 B가 이렇게 00, 10, 01, 20인 거를
문제 조건에서 제외해 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는 3H10인 거 알고 있니? 그 중에 답이 안 되는 거 4개가 있는 거야. 이거는 3H7인 거 알고 있니? 안 되는 거 4개가 있는 겁니다. 방금처럼. 여기도 3H4인 거 알고 있니? 네. 조심할 거는 요 안에 이게 전부 다 들어있는지 봐야 되는, 당연히 다 들어있죠. 예, 2,0까지.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인 거는 원래는 3H1이잖아. 근데 여기서 4를 빼줄 수가 없잖아. 무슨 말입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라면 무조건 아무리 커봤자 하나가 1까지밖에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1이 되는 경우는 뭐 예외 없이 전부 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다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요걸 싹 다 더하면 되겠고 계산을 생각하겠습니다. 뭐 105가 나오던가? 네. 자, 알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31번.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의 순서상, ABCD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십시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15입니다. ABCD 중에서 1은 2개입니다. 1은 2개란 말은 딱 2개란 뜻인 거야. 그러면 이 말이네.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5개 중에서 1이 될 거 2개를 선택하게 되면 10가지. 일단은 1을 선택하는 경우 10가지를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1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선생님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1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전체 경우의 수, 다시 말하면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13이고요. 여기 주어진 숫자는 음이 아닌 정수이면서 1도 아닌 정수가 됩니다. 음이 아닌 정수, 1이 아닌 정수. 그래서 이제 13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니?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일단은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으면 이걸 만족하는 답은 3H13이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계산해보면 이 값은 15 컨비네이션 13. 15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으니까 15, 14 나누기 2를 하시면 10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105에다가 10을 곱하면 1050인데 그 1050이 답이 아닌 거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치? 이 중에서 이제 요 3H13이라는 경우의 수에는 의미하는 정수는 전부 다 오케이야. 근데 이 중에서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1은 이미 A, B로 고정이 돼 있는데 1이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1이 되는 걸 제외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1이 2개 있는 경우 몇 가지 있습니까? 당연히 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1, 11, 1, 11, 1, 11, 1, 1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이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몇 개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일단 1을 선택하는 방법은 C나 D나 E 중에 하나니까 3가지 곱하기. 그래서 C가 2라고 치면은 D 더하기 2가 11이 잠깐만요. 12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몇 가지 있습니까? 0,12도 가능하고요. 1,12는 안 되네. 그 다음에 2,10, 뭐 3,9, 점점점에서 9,3, 10,2, 11,1은 안 되고 1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있습니까? 0부터 12까지 총 13개 중에서 2라고 11이 안 되기 때문에 11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36개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개수가. 그래서 이 값은,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개수 세는 과정에 단계가 좀 많고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지요. 실제로 그래서 A하고 B하고 1이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 문제 조건 만족하는 것은 총 105개에서 방금 36개를 빼니까 69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A하고 B가 1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게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경우에서는 69개 중에서 각각이 10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690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좋아요. 다음 3-32번.
지폐 10,000원짜리 10장이 있는데 이거를 A, B, C, D 5사람에게 적어도 한 장씩 나눠주려고 한다. D 2사람에게는 같은 X를 나눠주기로 할 때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어렵지 않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D하고 E한테 한마디 이렇게 보셨죠? 자, A가 받는 10,000원짜리 지폐 개수를 A개, 그 다음을 B개, 그 다음을 C개, 그 다음을 D개, 그 다음을 E개라고 하면 요 값이 지금 10을 푸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에서 D하고 E한테는 같은 거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첫 번째 D하고 E하고 1일 수 있고요. 두 번째 D하고 E하고 2일 수 있고요. 이제 원래 수학적인 약속은 알파벳 소문자를 가지고 실수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설지 같은 경우는 뭐 D가 받는 10,000원짜리 개수는 뭐 스몰 d이다 또는 x개이다 이렇게 놓고 푸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해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제 고등과정의 수학은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법칙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값은 뭐 3인 경우 그치? 이게 는사는 될 수가 없겠네. 왜냐면 는사가 돼버리면은 나머지가 이게 이제 8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나머지 2밖에 안 남는데 적어도 하나씩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을 풀면 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을 풀면 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를 풀면 되는 겁니다. 단, 이 A, B, C도 뭡니까? 자연수야, 자연수.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3H8이 아니라 3H5가 되는 거죠. 일단 하나씩 나눠주고 나머지 5개를 가지고. 이거는 3H3이 되는 거고요. 이건 3H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7CO 21가지. 얘는 5C3 10가지. 얘는 3C1이니까 3가지. 해서 싹 더하면은 34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연습 문제, 마지막 문제. 선생님이 문제를 빨리 푼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안 된다고 절대 자책할 필요 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한 만큼 실력이 늡니다. 알겠죠? A, B, C, D 중 4종류의 사탕 중에서 15개를 선택한다. A는 4개 이하, B는 3개 이상, 2개 이상, 1개 이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또 A가 받는 사탕, B가 받는 사탕, C가 받는 사탕, D가 받는 사탕이 총 15개를 받는 거예요. 크기하고 모양이 지금 그지? 그러니까 A 사탕, B 사탕, C 사탕, D 사탕 중에서 15개 뽑는 거니까 이제 A 사탕의 개수, B 사탕의 개수, C 사탕의 개수, D 사탕의 개수를 더한 게 15개가 되는 요 방정식을 푸는 것이 답이 몇 개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단 문제에서 얘는 4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얘는 3개 이상, 얘는 2개 이상, 얘는 1개 이상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방금 했던 문제 뭐하고 똑같냐면은 바로 1개 이상이라는 말은 자연수 조건이 있는 거야, 자연수 조건. 얘는 2 이상, 3 이상.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의미, 아닌, 정수, 다시 말하면 0, 1, 2, 그러니까 0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0 이상. 그러니까 0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0 이상으로. 그래서 식변형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B라고 하는 거는 B-3이라는 덩어리를 묶고 C는 C-2라는 덩어리로 묶고 D는 D-2라는 덩어리로 묶으시면은 요거 두 개를 더하고 더하면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의미 아닌 정수인 거죠. 왜냐면 B가 3 이상인데 3을 빼버리면 0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원리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의미 아닌, 근데 이게 4 이하인 게 문제네. 4 이하는 의미 아닌 정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 하나만 뿅 튀어나와 있잖아. 어떻게 풀었더라? 고민하지 마세요. 이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한 줄에 푸는 게 아니라 저거 하나 놔두고 나머지를 쫙 풀어서 요거 하나에 대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 A가 4 이상이네? 4 이하네? 그러면 좋아. 자, 첫 번째 A가 0일 때 그러면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5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1일 때 이 값은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4 풀면 되겠습니다. 다 써줄게요 그냥. A가 만약에 2가 되면은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3이 되고요.
A가 만약에 너무 많다. 얘들아 너무 많다. 이 정도는 쓰겠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이거 안 되겠어. 자, 됐지? 그러면 이제 얘를 푸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 겁니까? 아까 했잖아. B에서는 3을 빼고요. C에서는 2를 빼고요. D에서는 1을 빼게 되면은 알겠습니까?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 덩어리가 전부 다 의미하는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6을 뺐으니까 예? 이렇게 6을 뺀 거야 지금이. 6을 뺀 거니까 여기는 이제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9 해서 의미하는 정수 3개 더한 게 9니까 정답은 3H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B에다가 3을 빼고 C에다가는 2를 빼고 D에다가는 2를 뺍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드시면은 요 값이 6을 뺐으니까 8이 되는 거예요. 8. 이 값은 3H8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할 필요 없죠. 3H7. 그 다음은 3H6. 그 다음은 3H5 해서 요거를 쫙 더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해보겠습니다. 3H9는 얼마입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2라니까 11에서 11 컨비네이션 9. 뭐 이거 하면 11 컨비네이션 2. 그죠? 여기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1하니까 10 컨비네이션 8이니까 10 컨비네이션 2. 9 컨비네이션 2. 8 컨비네이션 2. 7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요. 여기 답입니다. 더해보니까 11 곱하기 10 나누기 2 하니까 55, 45, 9, 8이 72, 36, 28, 21 이렇게 답 되겠네요. 여기는 100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64고요. 여기는 85니까 정답은 185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되겠죠? 이렇게 3-33번까지 3단원 진짜 연습 문제 양이 많았었는데 그만큼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었을 까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4단원에서는 이항 정리를 배우는데 사실 경우의 수의 앞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특히나 조합이 사용이 되는 좀 독특한 부분이고 이 이항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확률과 통계의 아주 큰 테마 중에 하나인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가 끝납니다. 이제 이게 확률과 통계 총 크게 3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순열과 조합,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열과 조합의 볼륨이 제일 큰데 이제 우리 4단원까지 배우고 나면은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